전설이라고 불렀던 김종욱 전 형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영등포에서 형사를 시작할 때 이 바윗돌을 때리면서 단련시킨 주먹으로 한 대씩 때리면은 나가 자빠집니다. 그건 주먹이 아니고 오한마다. 때린 건 아니고 반항하면 격투한 거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빵제비들은 아 죄송합니다. 빵제비는 교수 갔다 온 사람이에요. 발령 내버리는 통이 이게 나가리가 돼버리니까. 나가리라는 거는 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혹시 동의하시는지? 뭐? 나 잘생겼냐고요? 제가 안경을 안 썼었어요 그때는. 그때 범인들한테 인상을 쓰면은 자지러집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역시 우리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으로 있었던 전직 형사 김은배입니다. 사건 수정을 보셨던 희망이들이라면 제 얼굴이 좀 익숙하죠? 제가 드디어 단독으로 MC를 맡았는데요. 언론에 노출 안 됐던 암수범죄라고 하죠. 숨어있는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사건을 하는데 저만 한 게 아니고 능력 있고 훌륭한 형사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존경됐고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형사분이 계십니다. 강력계에서의 레전드라고 하는 김종욱 전 형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하고 한 7년 정도 파트너를 했어요. 신정경찰서. 지금은 양천으로 바뀌었는데 조장, 저는 조원. 그때는 제가 조원했어요. 얼굴을 보세요. 이 잘생긴 얼굴을 망치 형사라고 불렸는데 사실은 저도 정확히 물어보지 못했어요. 왜 망치 형사라고 불렀는지 선배님이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왜 망치라고 했는가? 제가 영등포에서 형사를 시작할 때 건달들이나 범죄꾼하고 격투 벌어질 때 바윗돌을 때리면서 단련시킨 주먹으로 한 대씩 때리면은 나가 자빠집니다. 그때 주먹으로 때린 건지 망치로 때린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해서 그때부터 망치로 부르기 시작한 게 지금의 망치가 됐습니다. 때린 건 아니고 건거할 때에 반항하면 격투한 거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망치 형님이 저보고 잘한다고는 했어요. 하지만 당시에 이제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속으로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마음속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기회에 솔직하게 옆에 은배 형사가 마음에 안 들었다든지 아니면 잘했다든지 뭐 피하라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땠나요? 지금도 그렇지만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불만 없이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의리의 혈맥이 통하는 수도경찰이었습니다. 아이, 선배님 그러면 좀 안 되고 너무 클리어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조금 저한테 불만 되게 하셔야지. 희망이들이 볼 때는 저거 짜고 치는 고 땡땡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까 말한 그대로입니다.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망치 형사님은 무슨 형사냐면 아날로그 형사예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진술성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수사보고서는 최소한 타자기로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손이 타자기 칫손이 안 되잖아요. 선배님 주먹 한번 내보세요. 저도 이제 태권도가 4단 이상이지 않습니까? 주먹이 저보다 커요. 그러니까 선배님은 뭘 했냐면 그냥 이 팔절지에다가 쓰는 거야. 수사보고. 그때 당시에 1년 동안 예예예. 수사보고만 이 정도가 됩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아, 그 당시에 열심히 했지만 운이 좋아가지고 살인, 강도, 조직폭력배, 인신매매, 방화범 할 거 없이 범인들 많이 잡았다. 야, 그런 형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의 마지막 형사예요. 선배님이고 또 형사도 선배고 나이도 선배지만 방송에서는 제가 좀 일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송 선배는 접니다, 선배님. 그러니까 제가 일하게 되면은 따라오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방송에도 크게 난 사건인데 일명 복덕방 사칭 강도 단인데요. 부동산 사칭 강도라고 하는데 선배님 그 당시에 그 2인조 강도범이 사실은 서울 지역을 12개의 군형으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동에서 했으면은 강서로 오고 강서로 했으면은 강남으로 가고 이 범인들이 신출 기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동서남북 돌아다니기 때문에 형사들이 추격에 답지를 못했고 흔적도 안 남기고 그런데 그 잡기 어려운 강도범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잡게 된 거죠? 사건 현장
주변에 탐문 수사를 계속 하는데 며칠 후에 그 피해자분한테 삐삐가 왔어요. 그때는 구멍가게마다 공중전화가 있을 때니까 전화를 했더니 지금 그 범인 중 한 명이 배를 누르고 있다. 밑에서 지금 배를 누르고 있다. 그래서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옷 갈아입고 나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으세요.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 우리가 그 근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은배 형사하고 신속하게 출동해서 김 씨를 먼저 검거하게 됐습니다. 망치 선배님 얘기한 대로 그 피해자 주변에 주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왔던 그 범인 중에 한 명이 다시 온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망치형 선배님이 줬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거예요. 수사도 운이 좋아야 됩니다. 그 범인이 안 도망가고 있었어. 거기에 비호처럼 날아가가지고 선배님은 오른손, 나는 왼손 한 번에 꺾었어요. 우리가 좀 꺾는 건 잘합니다. 꺾어가지고 수갑으로 고장났네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가 33년 했지만 그 범인이 다시 그 집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범인이 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피해자가 여성분인데 성폭행을 당했을 때 혹시 소리치고 그러면은 이 범인이 자기를 죽이거나 위할까 봐서 조금 약간 부드럽게 됐더니 이 범인이 착각을 한 거야. 아, 이 여자분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만화 같은 얘기죠. 이거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너 범행했던 데가 어디야? 그리고 공범 어디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추적해서 공범을 잡게 된 건데 공범을 잡는 얘기는 나중에 또 리얼하게 얘기할 건데 그 당시에 선배님이 범인을 잡았잖아요. 추궁할 때 추궁을 어떻게 하셨죠? EJ 기법을 썼죠. 오랑캐가 오랑캐를 무찌르듯이 두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이 집에서 뭐 가져갔냐? 카메라 한 대하고 반지 하나하고 현금 얼마 가져갔습니다. 아니다. 너도 당했다. 너는 강도, 그 김씨를 가리키면서 걔는 날강도다. 너도 당했어. 여기서 금목걸이 한 장짜리, 팔찌, 현금 더 이렇게 가져갔는데 너도 속이고 있어. 그럼 나중 전부 네가 뒤집어 써야 돼. 안 잡으면 안 돼. 김씨가 넘어왔어요. 그때부터 화가 나가지고 다 불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서부역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있는데 그 집에 자주 들락거릴 겁니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범인들이 피해자 집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의 금품이나 돈을 강취한 거예요? 적게는 7만 원, 적게는 7만 많게는 원. 900만 원 상당 현찰. 그것도 예금 통장을 가지고 한 사람은 피해자를 지키고 있고 예. 범인 한 명이 은행에 가서 800만 원을 강취한, 그래서 총 900만 원 강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망치현 사님 설명했는데 범인들이 사실은 같이 뚱똘 뭉쳐있지만 이권에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선배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강취한 물건 중에 일부를 얘가 다 가져가고 없는 것처럼 한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난 거야, 김모 씨가. 그래서 유땡땡의 주소를 알려준 거예요. 알려줘가지고 추적했더니 벌써 유땡땡이는 어떻게 했다? 날아갔다. 당연히 도망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선배님 얘기했지만 애인이 있었어요. 그 여성분하고 연락했기 때문에 그 집에 잠복을 했는데 그때 그 보건교사가 새방 살고 있었어요. 밤 12시가 돼도 나타나질 않아요. 오늘 밤에는 틀렸구나 해서 마음은 급하고 문 두드려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우리 형사들인데 유 씨가 지금 강도강간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검거하러 왔다. 협조를 해야지 만일에 안 하면은 범인 은닉 도피죄로 징역 갈 수가 있다. 설득을 했어요. 강도하고 살 수 있겠느냐. 빨리 살 길을 찾아라 하면서 설득하니까 협조를 하기로 해가지고 망치현님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가 도와주겠다 해서 연락 오면 연락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왔다. 유땡땡이가 만나자고 하는데 하필이면 서부역 노상에서. 그래서 그때 김은배 형사는 그 옆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서 대기하라고 하고 한 사람은 횡단보도 건너 거기에 대기시키고 그 옆에로 제가 서 있었고 김은배 형사가 제일 가까이서 예리하게 관찰을 하는데 이 유 씨가 선생님 옆으로 가더니 팔꿈치를 툭 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어 그냥. 그런데 알다시피 범인들이 사진하고 똑같습니까? 변장을 합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가 아니고 강도의 변신은 유죄예요. 어떻든 이 범인이 변장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내려오는데 긴가민가. 그래서 여자를 딱 봤더니 그래 가만히 있어. 아는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했는데 그 범인이 싹 가더니 삥 돌아가서 다시 돌아온 거야. 그 계단으로 한 번을. 그 여자를 아는 척을 안 하고 지나가면서 툭 친 거야.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왜 그러냐면 무서워가지고 나한테 말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툭 치더니 가자 해도 데리고 가는데 뒤에서 김은배 형사가 미행을 하는데 횡단보도 신호등 빨간불이 딱 들어오는 거야. 김은배 형사가 주춤 서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김은배 형사가 앞에 있던 박 형사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박 형사가 알았다고 받습니다. 그래서 박 형사가 또 미행을 합니다. 저는 옆에로 붙습니다. 퇴로 차단입니다. 해서 다방으로 들어간 거.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들어가서 검거를 하는데 그때 검거할 때 우리 김은배 형사 주특기가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 게 주특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멋있게를 하거든요. 신분증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들면 안 돼. 멋있게 딱 드려야 돼요. 유땡땡 당신을 강간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왕이 멋있게 해야 되니까 펌을 딱 잡고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선배님 인상이 한번 어울리겠습니까? 제가 어울려. 제가 하는 거예요. 딱 잡고.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질리게 봤어요. 이 얘기예요. 할 때마다. 선배님,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당시에 다방에서 우리가 들어갔을 때요. 선배님은 왼쪽, 나는 오른쪽 가서 범인을 잡을 때 갑자기 선배님이 그 상대편 여자분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한테 소리를 친 거예요. 그 범인을 잡아놓고 나서 그때 소리를 외치신 거죠. 그 여자한테. 여자가 우리한테 협조한 것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리치고 같은 공범 아니냐 그렇죠. 해서 소리치고 같이 또 경찰서로 데리고 왔잖아요. 맞아요. 데리고 와서 범인윤리 법조로 입건시킨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범인이 이 여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도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중에 징역 살고 나와서 해코지 할까 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쇼를 내가 했던 거죠. 선배님, 그 당시에 피의자를 검거할 때 유모 씨하고 그 김모 씨를 모질이 검거했지 않습니까? 검거할 때 좀 특별한 사항이 혹시 없었나요? 잡고 나면은 그렇게 순진할 수가 없어요. 검거할 당시는 반항을 하고 하는데 범인들이 체포되고 나면은 순진해집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대하면은 약해져요. 밥 사 먹이고 담배 주고 설득하면 나중에는 말을 안 해도 자기가 다 자백을 해요. 왜? 체포한 후에 얘기합니다. 너 여기서 숨기면은 징역을 얼마 살지 모르지만 살고 나오면은 또 나머지 여죄로 또 보낸다. 겁먹습니다. 그래서 다 털어놓고 간다고 아주 자백을 합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유모 씨와 그 지배인으로 있던 김모 씨가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를 접게 됩니다. 살 길이 망망하니까 우리 강도를 하자 해서 모의를 하는데 복덕방에 가서 매물 나온 걸 훔쳐가지고 복덕방에서 집 보러 나갔다 오면 가정주부들이 다 문을 열어줍니다. 집을 팔라고 내놨으니까 대상을 정한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식구들이 많거나 하면은 집을 둘러보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자 혼자 있으면 문을 잠그고 흉기로 위협하면서 손발 묶어 놓고 카메라, 귀금속, 현금 다 훔쳐가지고 그 중에도 신고를 못하게 성폭행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나왔으니까 방을 보러 갈게요 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낮에는 거의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부동산 업자, 한 사람은 부동산을 구입할 사람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벨을 눌리면 부동산 업자니까 문을 열어준다. 그럼 선배님 말 맞다가 들어가서 그 여성을 상대로 신고하지 못하게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신고를 안 한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주 악랄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전당포라든가 금은방에서 처분을 하지 않았던 작물 그걸 모조리 수거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피해자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물론 100%는 못했습니다만 거의 7, 80% 했죠. 저희가요. 팔아먹은 거 다 다니면서 압수를 했는데 압수한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오셔야 돼. 우리 사무실에 몰래 불렀는데 본인이 혼자 오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 기부하니까 남편과 같이 온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 당시에 보도에 날 때에 알다시피 언론 보도에는 강도지만은 폭행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남성들이 신문을 보고는 이거 혹시 내 아내도 성폭행 당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마 선배님한테 줄 때 그 남성들이 와가지고 그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여자 예. 피해자분 모르게 저한테 와서 우리 집사람 폭행 당했습니까? 남편이 물어봅니다. 예. 솔직히 말했습니까? 양손 양발 묶었는데 당시 같으면 폭행할 수 있겠습니까? 반문합니다. 보호해줘야죠. 가정 파탄나니까. 그러니까 당신 같으면 양손 양팔 묶어줬는데 폭행할 수 있겠습니까? 범인이 폭행 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형사들도 생각을 할 때에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그 말을 해버리면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작해서 했는데 당시에 강간죄는 사실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 되는데 6개월이라는 게 뭐냐면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성폭행을 당했어도 고소하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폭행 당한 게 혹시 드러날까 봐 신고를 안 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이 범인들이 집을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고를 안 했어도 우리가 찾아가서 피해자를 찾은 게 44건이라는 얘기고 피해자들이 지목해서 그 집을 가도 피해 안 입었다고 손살에 치는 집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도 능력이 한계가 부딪혔고 또 시간도 안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아마 우리 추정한 데는 한 100건 될 거예요. 그 선배님 그렇잖아요. 그쯤 된 걸 알고 있어요. 저는요. 선배님 만약에 부동산 강도가 생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혹시라도 전화 와가지고 집 좀 보러 가고 됩니까? 해가지고 왔을 경우는 강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좀 생각을 깊게 하자면은 가족이 모여 있는 시간, 오후 퇴근해서 남편이나 가족들이 퇴근해서 집에 있을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하고 어허. 몇 시에 방문해 알아. 주세요. 또 하나 플러스에 하게 되면은 만약에 부동산이 왔다 그러면 어느 뭐 대성부동산 아니 은배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으로 전화를 해서 그 부동산이 있는데 지금 보러 왔습니까? 그러면 주인은 뭔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플러스 되고 혼자 있지를 말고 가족이 있을 때 문 열어주면은 강도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포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써라. 이게 두 가지로 쓰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피해자들이 강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의심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건을 다뤄왔는데 우리 그 구독자들이 희망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망치 선배님이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강도나 절도 몸으로 뛰었습니다. 범인들이.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강도나 절도 많이 줄었습니다. 몸으로 뛰지 않습니다. 머리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지능범죄죠. 사기, 횡령, 도박, 사이트 등등 머리를 써서 범죄를 하기 때문에 절대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을 내다가 범죄꾼들한테 당합니다. 지능범죄 머리 못 따라갑니다. 일반인들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꼭 그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망치 선배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범죄라는 게 항상 있어요. 거기에 범죄를 없애려고 하고 권고하는 게 바로 형사들입니다. 자랑스러운 직업이고 저희 그래도 우리 망치 선배님이 대답을 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정통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 디지털 형사들은 약간 그 다른 걸 차용할 수도 있고 변화를 시키는데 아날로그 형사분들은 원리 원칙이야. 다른 걸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형사님이 좀 딱딱하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본인이 성품은 사실은 상당히 재밌어요. 말씀도 잘하시고 하는데 오늘 조금 사건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이 사건을 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오늘은 그 1988년도에 있던 복독방 강도 즉 부동산 강도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돈을 강취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당연히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들이 필히 건걸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사건을 듣고 올지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안녕. 야, 이건 좀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그때 범인들한테 인상을 쓰면은 자지러집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그러니까 이 인상 가지고 나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